수술 후에 기본적으로 사실은 이제 저희 환자들 같은 경우에 수술 끝나고 하나도 안 아프다는 환자도 있었고, 수술하고 나서 그날 바로 나이트 가서 놀았다 이런 환자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러지 말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혹시 이제 너무 움직이다가 피날까봐 수술 후 일주일 정도는 팔 조심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무거운 거 들거나 만세하거나 이런 건 조금 피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별 문제가 없더라도 그냥 조심하는 게 좋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희 그러니까 수술 후에 관리가 사실은 그러니까 이것저것 할 것도 많은데, 사실은 중요한 거는 수술을 얼마나 잘하느냐 혹은 이제 안전하게 되느냐, 그런 게 중요한 거고, 수술 후에 관리는 그저 뭐 보약 같은 거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인, 사실 그런 정도라고 생각하는 게 옳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떤 경우는 이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게 있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있는데, 이제 최근의 경향 혹은 이제 통계적으로 나온 거는 이제 피주머니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일반 그것도 이론이 다르지만은 피주머니를 찼을 경우에 오히려 감염률이 4배 정도 올랐다, 이런 게 미국의 어떤 논문에 한 그 몇천 케이스 정도의 논문 그 수술 케이스를 모아서 통계를 내봤더니 그런 보고가 있었어요. 근데 또 혹은 예전에 이제 피주머니를 많이 찼던 경우는 뭐 지금도 그런 선생님들 있지만, 피가 그 포켓 안에 고였을 때는 그게 구형구축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세균의 먹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피가 없이 깨끗하게 수술이 돼야 되고 피가 고이지 않도록 피주머니를 해야 된다, 이런 이론도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저희 환자는 피주머니를 차는 경우가 한 몇 년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하고 거의 없는데, 이제 대부분 수술하면은 어느 정도 피는 나게 돼 있고, 그건 이제 물론 깨끗하게 지혈하지만 어느 정도 피가 나더라도 그럼 저절로 이렇게 중력에 따라서 아래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포켓에 고이지 않고 이렇게 붓긴 아래로 내려가서 나중에 배가 볼록해지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저절로 우리 몸으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피주머니를 특별히 찰 필요가 없고요. 근데 정말 피가 많이 나는 체질이라면 차야 되겠지만, 그리고 수술 후에 이제 저희가 해주는 거는 이제 저희가 붓기 관리라고 저희가 무슨 LED라든지 아니면 다른 이제 초음파 마사지라든지 이런 관리를 해드리는데, 그런 건 회복이 좀 빨라서 환자들 좀 편하라고 해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쓰는 이제 그 관리 중에 초음파 관리가 있는데, 초음파 관리는 이제 4메가헤르츠의 초음파 그런 이상의 그 주파수로 하는 초음파 기계로 관리를 했을 경우에 구형구축이 예방이 된다는 그런 논문이 있어요. 실제로 해보면 좀 덜한 것도 같고, 그래서 그런 관리는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해드리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주 중요한 거는 아니고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사실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가령 수술하고 나서 저희가 이제 보정 브레이저 같은 거 해주는데, 그런 거 안 하고 일반적인 브레이저, 자리 잡기 전에 일반적인 브레이저를 했을 때는 가슴 이렇게 모여줘가지고 가슴 이렇게 삼각형으로 자리 잡아서 되게 웃긴 모양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브레이저를 안 해도 좋지만 해야 될 경우에는 보정 브레이저를 하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것처럼 하지 말아야 될 건 가끔 있어요.